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지난 4개 영상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현황과 탄소 중립의 의미,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업 현황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본 영상에서는 한국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꼭 필요한 요인, 그리고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너지 정보업체 우드메킨지는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25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신규로 건설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총 발전 설비 용량이 약 125기가와트인 것을 감안하면 우드맥의 전망은 매년 한국의 2배 수준의 전력 설비가 재생에너지로만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BP의 에너지 전망 보고서는 한 발 더 나아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0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설치되고 2030년 이후에는 매년 500기가와트가 설치된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우드메킨지의 예측대로 매년 25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추가된다면 매년 수백조 원의 자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령 예측치의 절반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엄청난 산업이 열리는 것입니다. 해외 업체가 한국에서 풍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국내 업체와 상생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관련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회사는 그들의 이익대로 움직입니다. 2020년 11월 유럽의 한 업체는 8조 원 규모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인천 연안에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기자회견 중 한국산 풍력 발전 터빈을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많은 부분을 현지화해야 한다는 점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 외국 업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수익 배분과 국내 업체와 상생 정도는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력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업 능력에 비례합니다. 한국의 기술 자본 인력이 유럽의 수준에 근접해서 한국의 선택지가 더 많은 상황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바른 비전입니다. 국토가 좁고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해상풍력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옵션입니다. 사실 한국은 할 수만 있다면 태양광도 바다에서 해야 할 실정입니다. 한국은 해상풍력 분야에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여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풍력 관련 업계는 협소한 시장과 소규모 인력으로도 높은 수준의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더 빨리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입니다. 풍력 발전의 핵심인 터빈과 블레이드 분야는 아직 유럽과 차이가 있지만 풍력 발전기 기둥과 하부 구조물 제작에서는 세계 정상급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해 유전을 개발하던 석유 업체들이 오늘날 풍력 발전의 선두주자가 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유럽 석유 업체들이 북해 원유 생산을 위한 해양 플랜트 사업과 함께 성장했으나 2010년 이후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에 위기가 찾아오면서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유럽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상풍력 육성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해상 원유 생산 시설을 건설하던 석유 기업과 조선 업체의 능력이 이들을 해상 풍력의 선두로 이끌었습니다. 노르웨이의 국영 석유 회사였던 에퀴노르사는 오늘날 대표적인 풍력 발전 업체가 되었고 석유 개발 업체였던 덴마크의 오스테드사도 세계적 풍력 사업자가 되었죠. 이런 면에서 동해일 가스전 등 다수의 해상 유전 개발 경험을 보유한 한국석유공사와 국내 중공업 업체의 협조는 의미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9월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과 동해일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한국형 공급체계 구축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통해 향후 해상 풍력 발전 분야에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세진중공업 등 풍력 발전 공급 체계에 있는 기업들과도 협력을 하면서 한국석유공사는 한국형 풍력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석유라는 주요 에너지가 아직 건재한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전선에서 에너지 안보와 이익을 향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의 형태가 다를 뿐 산업의 동력이자 일상을 유지하는 필수제라는 점은 석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에너지 자립도와 에너지 안보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향후 엄청난 규모로 성장할 재생에너지 시장이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도 이 분야의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장에 맡겨두기에는 자본, 기술, 저변에서 세계 수준과 격차가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한국의 엄청난 도전이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미리 시작해서 그 노력과 비용을 분산시키고 기술과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가 걸음을 떼듯 재생에너지를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2021년 소의 해를 맞아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를 대하는 자세에 맞는 말은 우보천리일 것입니다.